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아주 평안한 주말 되고 계십니까? 네, 한글날의 주말입니다. 한글날이니만큼 오늘은 한글로 만들어진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든가 한국말로 영어를 좀 덜 쓰는 하루가 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뭐 영어를 안 쓴다고 한글에 뭐 다 좋은 거냐? 뭐 그건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데는 한글을 통한 지식 전달 체계가 잘 이루어진 것도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모두 즐거운 날 되시기를 빌고요. 이번 이 연휴 기간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특별히 그동안에 왔었던 흐름과 뭐 다른 흐름들은 없는데요. 그러나 기조가 바뀌어 있는 흐름들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부양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양책이 지금 논의가 다시 될 거야 라고 하면 주가가 쭉 올랐다가, 부양책이 다시 만만치 않을 거라면 주가가 빠졌다가 또 될 거야 이러면 다시 오르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타자는 역시나 트럼프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아서 대화를 중단했지만 경기 부양책 협상을 재개했다. 우리는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역시나 계속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항공사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을 했으며 또 항공사보다 더 큰 합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양책이 타결되는구나 하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포괄적인 부양책 타결 없이 항공사 지원 등의 소규모 부양책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그러면 오늘 보면 주가가 이렇게 놀다가 한번 쭉 빠집니다.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쭉 빠졌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백악관과 대화하고 있으며 대화를 지속하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는 0.80%가 상승하면서 3,446에 마감을 했고요. 다우는 0.43%가 상승하면서 28,425, 그리고 나스닥은 0.50% 상승하면서 11,420에 마감했고요. 러셀 2000 1.08% 상승하면서 1628%에 상승했습니다. 내일까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주요 지수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오히려 러셀 2000입니다. 러셀 2000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중소형주 주식들이. 그동안에 못 보던 흐름이죠. 네, 우리가 계속 미국 시장에 대한 중계를 해드렸는데 미국 시장 중계해드린 중에서는 조금 독특한 흐름이에요.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다시 원화는 어떻게 됐느냐, 한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원화는 어떻게 됐느냐, 1151원 34전 1151원, 어제 얼마였죠? 어제 말씀드릴 때 1157원이에요 잠깐 헷갈리실 수 있는, 저도 잠깐 헷갈렸어요. 이게 뭐지? 잠깐 헷갈렸어요. 왜 헷갈렸냐면 그냥 그대로인가?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1160원대라고 잠시 착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환율 하락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죠. 지금 하루 만에 6원이 또 떨어졌어요. 어제도 상당히 큰 폭 떨어졌죠. 60원대에서 50원으로. 물론 50원 한번 찍었다 다시 60원 갔다 다시 50원 찍은 거긴 하지만 바로 51원까지 지금 떨어진 거예요. 네. 네.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 분위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뭐냐면, 이번 주 내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채권 시장이 오늘 살짝 강세, 즉 채권 금리가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폭은 아니고요. 실업자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라는, 그러니까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계속 실업자 감소폭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별로 아니라는 거, 예상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보통 채권은 강세로 가요. 시장이 분위기가,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채권의 강세를 가긴 갔는데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서 달러는 계속 약세였죠.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글로벌 모니터에서의 분석은
미국 시장이 민주당 당선과 민주당이 그 상하원 장악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시 흐름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뒤집어질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현재의 여론 지형에 따라서 이번 대선과 모든 것들이 민주당에 넘어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숨어 있는 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40% 지지율이라고 해도 정말 샤이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선거제도도 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현재까지 미국 시장이 보여주는 바는 대선 불복에 의한 시간을 많이 끄는 것보다 그냥 한쪽으로 빨리 끝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 포인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은 미국의 법인세 인상에 대한 반영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정리되시죠? 네, 정리되시죠? 네네. 미국 그러니까 민주당의 분위기로 지금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로 아직 확정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은. 그 다음에 만약 진짜로 민주당이 된다면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법인세. 이게 제일 크고요. 제가 보기엔 법인세 제일 크고, 독점 관련.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생각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뭐예요? 투자가 좀 더 위험 자산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반독점 이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강세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3국 중에서 가장 그 건실한 경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의 환이 강세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은 유독 한국 원화만 그래요. 위안화도 안 그래.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즌 바톤을 누가 이어받는다? 외국인들이 이어받으면서 새로운 시즌을 뭐라 그래? 새로운 계절이 오는 거죠. 새로운 계절이 올 수 있어요. 즉, 그동안에는 한국에서는 개인들이 주식을 매수를 해줬습니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오게 되는데, 거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의외로 뭐 삼성전자 안으로 그렇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이제 대형주 쪽의 중심에 플레이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런 판세가 전개될 수 있음을 우리가 시나리오상으로 생각해 놓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렇게 되어 왔었으니까. 뭐 이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가능성은 좀 열어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 자체는 별로 볼 게 없었다. 볼 게 없었으나 한국 시장에 보여주는 함의는 상당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한국 시장이 열렸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외국인들이 사줬는데 오늘도 아마 꽤 사지 않았을까?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환율의 강세, 원화의 강세 속도가 조금 빠르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출업체들은 뭐지? 특별히 이제 그 반도체 같은 데처럼 마진이 높아가지고 원화 가격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회사들은 상관없겠습니다만, 뭐 화학, 그다음 철강, 뭐 이런 쪽, 그다음 조선도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이제 워낙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다고 자꾸 드러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네, 그런 고민도 한번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시장과 연관된 부분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 델타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감산을 상당폭 수준으로 늘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다시 40달러대를 회복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이제 부양책은 뭐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하지만, 부양책을 논의해서 통과시키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채권 시장 흐름들을 잠깐 살펴드리면,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230억 달러 규모였고요. 응찰률은 2.29배로
최근에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응찰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보통 응찰률이 2.4배, 5배 뭐 이런 정도 되는데요. 그거보다 좀 못했다라는 것이죠. 실업수당 청구자 수, 연속 실업 청구자 수가 97만 6천 명. 예상은 114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1140만 명이었고 예상치 죄송해요. 제가 헷갈린다. 예상치 1140만 명 맞고요. 실제는 97만 6천 명으로 예상치보다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적게 나왔는데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예상이 82만 명이었는데 84만 명이 나오면서 예상보다는 조금 많게 나온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네, 각각의 그 흐름들을 살펴보죠. 유럽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독일은 0.88% 상승했고 영국은 0.53%, 프랑스는 0.61%, 유로스탁스는 0.69% 상승했습니다. 달러 가격은 93.57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93.6이었어요. 그때보다는 매우 소폭 약세를 보여줬고 유로 달러는 1.1764로 이것도 아주 미약하나마 약세, 엔화가 106.03으로 이것도 아주 미약하나마 약세. 그럼 도대체 강세는 어디야? 네, 어쨌든 그 약세, 소폭의 약세 보여줬고 원화가 강세가 컸습니다. 1157에서 1151로 6원이나 빠졌기 때문에 강세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컸고요. 그 다음에 달러 위안은 6.738로 어제보다는 오히려 소폭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0.787%, 그 다음 30년물은 1.589%입니다. 금값이 오랜만에 다시 1900달러에 들어오면서 1901.15달러, 그 다음 WTI는 41달러까지 지금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구리값은 0.05% 상승을 했습니다. 보베스파는 2.51% 상승했어요. 그동안에 하나도 잘 못 올랐는데 오늘 좀 많이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17% 상승, 나스닥 바이오는 0.26% 상승, 애플은 0.1% 하락했고 아마존도 0.16%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는 0.36% 상승, 구글은 1.66% 상승, 페이스북 2.19% 상승, 인텔 1.33% 상승, 퀄컴은 0.56%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08% 상승, AMD는 0.21% 하락, 엔비디아 0.9% 하락, 테슬라 0.15% 상승, 넷플릭스 0.54% 하락, 웰스파고 1.98% 상승, 버크셔 0.87% 상승, 알리바바 1.36% 상승 했습니다. 에너지가 유가가 많이 올라서 에너지 주식들이 3.78%나 상승했고요. 기술주는 0.4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오늘 열심히 한번 허벅지를 단단하게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